안녕하세요. 기초동화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슴 뭉클한 사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사랑입니다. 지독한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소담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담은 3년 전 이 마을로 시집을 왔는데 그 3년이 소담에게는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원래 고운 얼굴을 지녔던 소담이었지만 매서운 시집살이에 시달리며 그 얼굴마저 반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으나 워낙 효심이 깊은 사람이라 어머니 앞에서는 한마디도 거들지 못했습니다. 소담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청산과부가 되어 악착같이 아들을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매서움을 견디며 살아온 탓에 그녀의 성격 또한 독하게 굳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호랑이 김씨라고 불렀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김씨의 눈빛은 언제나 차가웠고 소담은 그 시선 아래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물 한 사발을 길어올 때도 물 한 방울 흘릴까 두려워 발걸음을 조심조심 옮겼고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는 매캐한 연기에 눈물이 나도 소리내어 기침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흉년이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차고 있는 곳간 열쇠는 좀처럼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소담은 끼니 때마다 눈치밥을 먹으며 누룽지 몇 조각으로 배를 채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집안에서 느끼는 철저한 외로움, 그리고 홀로 계신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밤이면 소담은 어둠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고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반복이 날. 어느 날 저녁 소담은 우물가에서 이웃 안악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반복이 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복이란 1년에 단 한 번 시집간 딸이 친정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딸이 시집을 가면 함부로 친정에 갈 수 없었기에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잠깐 얼굴을 보는 것조차 귀한 일이었습니다. 안악들의 이야기를 듣던 소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전해 들은 소식에 의하면 친정 어머니께서 병세가 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딸이 곁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담은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꺼낼 엄두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허락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든 어머니를 뵐 수 있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소담의 마음속에는 당돌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소담이었지만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담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고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겨울 땔감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산에 나무를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시어머니 김 씨는 의심의 눈초리로 며느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소담을 응시하던 김 씨는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빈 지게로 돌아오지는 말거라. 그리고 해가 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허락을 받은 소담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빈손으로 뵙게 생겼으니 딸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소담은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지게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무거운 차남. 소담이 부엌에서 지게를 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3단 찬압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말없이 찬압을 열어 무언가를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습니다. 밥인 것 같았지만 무엇이 더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찬압 뚜껑을 꼭 닫은 김 씨는 보자기로 단단히 묶어 소담의 지게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산에서 굶고 다니다 객사하면 집안 망신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소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언제나 차갑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담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 지게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게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밥과 반찬 정도가 들었다면 이렇게까지 무거울 리 없었습니다. 마치 돌덩이라도 짊어진 것처럼 묵직했습니다. 소담의 가슴 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 나를 골탕 먹이려고 무거운 돌을 넣으신 건 아닐까?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아채신 건 아닐까? 의심과 서글픔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을 나선 마당에 돌아가서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소담은 무거운 지게를 짊어진 채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눈은 미끄러웠고 찬압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3년 만의 재회. 약속 장소는 두 마을 중간 지점에 있는 늙은 소나무 아래였습니다. 소담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야위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소담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소담아. 3년 만에 만난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그리움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야윈 얼굴을 어루만지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소담아, 내가 이렇게 야위다니. 시집살이가 그리 힘드냐?
소담은 차마 굶주리고 구박받는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켜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소담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따리를 풀어 아껴두었던 개떡 한 덩이와 말린 나물 조금을 꺼냈습니다. 이것밖에 준비하지 못했구나. 미안하다. 소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흉년에 이렇게라도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소담은 자신이 빈손으로 온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싸준 찬압이 떠올랐습니다. 소담은 조심스럽게 지게에서 찬압을 내렸습니다. 찬압 속에 담긴 비밀. 찬압을 내려놓은 소담의 손은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 돌이나 흙이 들어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소담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고 첫 번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소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곳에는 잡곡 하나 섞이지 않은 윤기 흐르는 하얀 쌀밥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흉년의 쌀밥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가득. 소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번째 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칸에는 잘 구워진 굴비 2마리와 고소한 전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소담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토록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시다니. 소담은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에 죄송함과 감격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모녀는 눈물 젖은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3년 만에 함께 나누는 식사였습니다. 하얀 쌀밥과 고소한 굴비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찬압의 무게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소담은 궁금한 마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칸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담과 어머니는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꼬깃꼬깃한 쌈지에 쌓인 엽전 꾸러미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굵은 산삼 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소담의 손이 떨렸습니다. 산삼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굵은 산삼. 흉년에 이런 귀한 것을 어떻게 해. 찬압 바닥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서툰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소담아, 내 친정 어머님께서 편찮으시다니 이것으로 약을 지어드려라. 엽전은 내가 국밥 한 그릇이라도 사드시고 산삼은 어머님께 드려라. 빈손으로 가는 것이 딸의 도리가 아니다. 숨겨진 사랑의 발견. 편지를 읽은 소담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며느리가 산에 나무하러 간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반복이 날인 것도 알고 계셨고 소담이 친정 어머니를 만나러 간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소담이 며느리가 도망갈까봐 감시하는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는
사실 며느리의 짐이 가벼울까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차갑게만 보였던 그 모든 말과 행동 뒤에는 이토록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께서 이토록 깊은 마음으로 딸을 아껴주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짧은 만남의 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소담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엽전과 산삼을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소담은 시어머니의 뜻이니 꼭 받으셔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빈 찬압을 다시 지게에 올린 소담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무게였습니다. 시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죄책감과 동시에 그 깊은 사랑에 보답해야 한다는 무게였습니다. 목숨을 건 효심. 소담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무를 해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빈 지게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했습니다. 소담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미친 듯이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소담은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모았습니다. 그러다 미끄러운 눈길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소담의 몸이 비탈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손과 발이 찢어지고 지게는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소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다시 나무를 주워 모았습니다. 부서진 지게 대신 새끼줄로 나무를 묶어 등에 짊어졌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각, 소담은 간신히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자기 집 대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씨였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담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집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 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등에 짊어졌던 나무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김 씨는 피투성이 흙투성이가 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쏟아진 나무 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무를 해오랬지. 누가 내 목숨을 끊어오라더냐.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애타는 걱정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씨는 서둘러 며느리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탄생. 정신을 잃었던 소담이 깨어난 곳은 시어머니의 안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밤을 지새운 듯 퀭한 눈으로 소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담이 눈을 뜨자 김 씨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신을 차렸구나. 내가 죽으면 나무가 다 무슨 소용이고 집안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더냐? 소담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산삼과 엽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깊은 마음을 몰라 뵙고 김 씨는 며느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안한 건 나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을 때 친딸처럼 여기겠다고 다짐했건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저 산삼과 엽전은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을 때부터 모아둔 것이다. 언젠가 내 친정 어머님을 뵐 때 드리라고 준비한 것이었는데 오늘에야 전하게 되었구나. 소담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냉정하고 매서운 말투 뒤에는 언제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네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더 이상 구박하지 않았고 소담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며 더욱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핏줄보다 더 진한 정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 씨네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나무를 보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김 씨는 대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막내딸이 해온 나무일세. 호랑이 김 씨가 며느리를 내 막내딸이라 부르는 것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내 훈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나무짐은 겨우내 김 씨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귀한 땔감이 되었습니다. 새 어머니의 정. 이듬해 봄 김 씨는 소담을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겨울 산삼과 엽전 덕분에 건강을 회복한 소담의 친정 어머니는 김 씨를 보자마자 두 손을 맞잡고 깊은 인사를 올렸습니다. 사돈 어른, 제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소담이는 정말 제 막내딸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담 또한 두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밤이 깊도록 술과 떡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소담은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혈연을 넘어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사랑은 피의 농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측정되는 것임을, 찬압에 담긴 영원한 사랑.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 김 씨가 임종을 맞이했을 때 소담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소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담아,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내 막내딸이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 말을 남기고 김 씨는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소담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3년상을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담을 하늘이 내린 효부라 칭송했지만 소담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어머니를 보낸 것이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나 소담 또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소담은
오래된 괴짝에서 낡은 찬압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손자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소담은 찬압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 증조 할머니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란다. 이 찬압에는 자식을 생각하는 어미의 애틋한 사랑과 말로 다하지 못한 깊은 속정이 담겨 있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표현이 서툴러도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는 법이란다. 소담은 손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거운 찬압을 짊어지고 눈 쌓인 산길을 걸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찬압 속에서 발견한 하얀 쌀밥과 굴비, 그리고 산삼과 엽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담긴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 이야기를. 이 찬압은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묵직한 진심이었단다.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살리고자 했던 어미의 헌신적인 사랑의 무게였지. 밥보다 귀한 것은 마음이고 핏줄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정이란다.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때로 차갑고 매섭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김 씨의 냉정한 태도 뒤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은 애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겉모습만 보고 상대방의 진심을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둘째, 효심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소담의 지극한 효심이 시어머니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을 진정한 모녀로 만들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진심 어린 정성은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셋째,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담과 김 씨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핏줄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표현이 서툴러도 마음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지만 찬압에 정성껏 담은 밥과 반찬, 그리고 산삼과 엽전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다섯째, 인내와 이해의 중요성입니다. 소담은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며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김 씨 또한 서툴지만 며느리를 이해하고 아끼려 애썼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세대 간의 오해, 가족 관계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심과 이해,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찬압에 담긴 것은 단순히 밥과 반찬, 산삼과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무한한 사랑, 표현하지 못했던 깊은 속정, 그리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우리도 소담과 김씨처럼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표현이 서툴더라도, 말로 다하지 못하더라도 진심만큼은 반드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찬압 속에 담긴 사랑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끼지 말고 전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의 서툰 표현 뒤에 숨겨진 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거운 찬압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밥보다 귀한 것은 마음이며 핏줄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끼는 정이라는 것.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욱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